네, 4월 2일 화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전강 후 약의 장세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오늘 좀 부진을 했는데 특히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낙폭이 좀 갑자기 확대되는 모습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 분석해 주시죠. 네, 우선 전일은 미국도 ISM 제조업 지수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좀 숨고르기 장세로 이제 넘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전일은 이제 2008년 말이죠. 2008년 12월 29일 이후로 거래대금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좀 관망세의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오늘은 거래대금이 좀 많이 늘었는데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중에 이제 일본 은행 총재가 이제 재정 부담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서 일부 수출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그 효과도 크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모비스 같은 일부 수출주들이 이제 상승을 한 반면에 STX 그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중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대부분 하한가로 마감을 한 모습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IT 업종에서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 LG전자가 이제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152만 5천 원으로 0.86% 오른 반면에 SK하이닉스와 LG전자는 1% 내외로 좀 하락한 모습이 특징인 것 같고요. 현대차와 기아차의 종목 간의 이제 행보도 좀 엇갈린 모습입니다. 현대차도 오늘 1% 이상 이제 하락한 반면에 기아차는 200원 정도 상승한 모습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만도도 이제 6% 이상 하락한 모습인데요. 그 계열사의 재무 리스크가 좀 우려 부각이 되면서 오늘 7,000원 하락해서 10만 8,000원으로 하락한 모습 또 이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조선업종에서는 이제 STX 페노션 매각이 불발된 이후로 STX 조선해양 채권단이 이제 자율 협약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STX 관련주들이 대부분 하한가로 간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은행별로 익스포저가 이제 뉴스로 나오면서 은행주들도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모습인데요. 신한지주, KB금융은 그래도 낙폭이 적은 반면에 하나금융, 우리금융 그리고 외환은행 같은 은행주들은 약 6%에 가까운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점이 오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화학 종목들도 2에서 4%대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제 전저점을 이제 깨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건설 업종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일 이제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정책 효과에 대한 결과를 지켜봐야겠다라는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대형 건설주들도 3% 이상 하락한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내수업종은 그래도 오늘 지수 하락에 힘입어서 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음식료 업종 중에서 농심이나 그리고 롯데칠성 같은 종목들은 2에서 3%대 이제 상승을 한 모습이고, SK텔레콤, KT 같은 이러한 통신업종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 그리고 LG패션, 한세실업 같은 이러한 의류 업종 결국 오늘 말씀드리면 경기 민감 업종들은 대부분 하락을 한 반면에 내수업종은 반대로 상승을 한 점이 오늘 시장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건설주와 은행주가 좀 크게 내리면서 지수에 부담을 줬고요. 또 해외 경제 지표들이 예상치를 하회한 점도 지수의 악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557.5선을 찍으면서 2009년 6월 이후로 가장 높은 지수를 물론 종가 기준으로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만 가장 높은 지수를 한번 경신했다라는 점에 한번 의미를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금액 2조 3천억 정도로 좀 큰 수준으로 터졌는데요. 이거 이유는 오늘 장중에 0.7% 정도, 1% 가까이 좀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거기서 좀 거래가 좀 터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상은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물론 외국인 소폭이지만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이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을 사고 있는 모습이 여실히 좀 드러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어제 시장에서 좀 흐름이 좋았던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업종의 경우에는 에스텍팜하고 5% 하락하고 코로나생명과학이 1% 하락, 메디톡스가 1.8%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좀 조정의 흐름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양호한 조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장 상승 특징 업종으로는 게임주를 들 수가 있겠죠. 컴투스가 6%, 게임빌이 8% 상승 흐름 마감했고요. 게임AI가 10% 상당히 강하게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주 역시도 YG엔터가 5.38%, SM이 1.8%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여전히 게임과 엔터주 내에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과 엔터주 중에서 YD 온라인과 JYP 엔터테인먼트가 좀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들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YD 온라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JYP도 그렇고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기술적 반등이 좀 과하게 나왔다라고 좀 그런 기대감을 좀 제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무 좀 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게 잡으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IT 섹터 쪽에서는 일단 이번 주 5일이죠.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그런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LG 디스플레이와 LG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같이 3월 달에 들어서 외국인 삼성전자를 팔고 반대로 사 모았던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일단 소폭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반도체 장비주나 그리고 LCD와 그리고 OLED 쪽에서도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안에서도 원익 IPS 같은 종목들은 그중 SFA나 덕산해메탈 그리고 AP 시스템과 달리 조금 흐름이 좀 더뎠던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마저 뒤늦게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갤럭시 S4와 관련된 휴대폰 카메라 부품주들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자화전자가 6.8%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파트론과 옵트론텍 그리고 나노스와 디지털 옵틱 같은 휴대폰 카메라 관련주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부품주들 역시 아모텍과 이노칩이 2% 넘게 상승한 흐름이 나오는 등 여전히 휴대폰 부품주들과 카메라주에 대한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이 갤럭시 S4와 관련된 부품 관련주들의 흐름 계속해서 좋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양시장의 수급 흐름 짚어볼 텐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의 매도 물량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거의 투신권 쪽에서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 지수가 2000선을 넘어서면서 펀드 환매 물량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일시적이다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뭐 투신의 이런 매도는 지난주에도 이제 주식형 펀드에서 환매한 물량이 1000억 넘게 이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하루만 1000억이 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시장에서 좀 수급으로 인한 그 상승 모멘텀은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말 그 외국인이 이제 12일 만에 그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외국인 순매수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은 뭐 306억 매수로 이제 장 막판에 좀 전환을 하긴 했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어떤 강한 특별한 매수 주체로 외국인을 좀 바라보기엔 좀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일까지 이제 거래 대금도 좀 많이 작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수급 모멘텀은 조금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이제 그 어떤 업종을 많이 팔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은 306억 전체적으로 이제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 업종에서 352억 그리고 운수장비 121억을 순으로 이제 매도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1,570억 매도를 했는데요. 가장 많이 판 업종이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 업종에서 거의 반인 638억을 매도했고요. 금융업종에서 616억, 화학과 금융에서 대부분의 업종을 매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건설업종에서 365억, 그리고 철강업종에서 287억 정도로 좀 예전과는 다르게 특별한 업종, 그 이슈가 있는 업종들로 이제 매도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목에서도 보면 한번 알 수가 있는데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우리금융, 포스코, 신한지주,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뭐 9위, 10위까지 지속적으로 화학업종, 그리고 금융업종, 철강업종, 그리고 조선업종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네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관의 매도가 화학업종과 또 이 금융업종 쪽으로 집중이 됐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의 수급 장중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서 좀 오가는 모습 포착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3월 들어서 외국인이 약 3,400억 정도 코스닥 시장을 사주었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9년 내 최대 금액의 매수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수 이유,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여전히 이 하반기까지를 노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관의 경우 약 1,400억 정도 3월 시장, 코스닥 시장 매수했는데요. 그 기관의 중심에는 연기금이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도 기관이 약 483억 정도 강하게 순매수를 해주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연기금이 무려 226억 정도 강하게 매수를 해줬다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그렇다면은 여기서 힌트를 찾아보자면은 여전히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에서 3월 달에 사 모으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많이 사고 팔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경우는 게임빌과 파라다이스를 매수 1위와 2위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인 성우하이텍과 GS홈쇼핑, 그리고 파트론과 휴위치, CJ ENM, 서울 반도체 등을 매수 상위로 올려놓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게임빌과 파라다이스를 매수 상위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투스, KH바텍과 JC 위메이드. 보시면은 파라다이스와 KH바텍을 제외하고 게임빌과 컴투스, JC 위메이드 모두 게임 업종, 게임주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최근에 게임주에 대한 매수가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금액이 종목들이 제가 3월 달에 코스닥에서 기관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을 좀 따로 이렇게 추려 놓은 것인데요. 보시면은 S&P YG엔터 게임빌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컴투스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게임 업종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순환매 관점에 들어오고 있지만은 여전히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어떤 흐름에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IT 섹터 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휴대폰 카메라와 휴대폰 부품주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섹터 쪽에서는 조금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차익 실험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동안에는 이런 게임 업종과 그리고 바이오제약 헬스케어 쪽으로 잠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IT 섹터 쪽의 조정의 흐름이 좀 마무리된다고 한다면은 여전히 이제 올 하반기까지는 OLED주나 그리고 유진테크와 네페스, 이오테크닉스 같은 그런 반도체 장비주들의 경우는 여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기관의 수급, 특히 연기금 쪽에서 상당한 양 매수세가 들어온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늘 개인주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역시 기관의 수급이 좀 집중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네요. 네, 그럼 여기서 잠깐 환율 동향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신경제연구소로 가보도록 할게요. 최연기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 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금일 원달러 환율이 전거래일 종가 대비 3.2원 상승한 1,118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간 그 달러와의 강세를 지지했던 요인들 중 하나가 바로 미국 경제지표 호조였는데요. 지난 그 3월 ISM 제조업 지수가 지난 2월에 54.2포인트와 시장 예상치인 54포인트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51.3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월 시캐스커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이 좀 지수 조정으로 좀 선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러한 그 급락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산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봤을 때는 지나친 경계를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미국 증시가 또 레벨 부담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에서 마감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지표 부진 자체가 큰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원달러 환율이 좀 장 초반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장 후반에 가까울수록 7원 가까운 급등세를 좀 시현했었는데요. STX 조선해양 관련 악재 등이 터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 여파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여전히 그 시장 참가자들의 달러 매수 재료에 좀 더 예민하게 좀 반응하게끔 하는 그런 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엔화 약세와 관련지어서 이제 4일 예정되어 있는 일본 금정회에서 과연 그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이 실제로 발표되는지 여부 확인이 좀 중요하다는 판단인데요. 최근 대내외 그 일본의 그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경계라든가 또 실효성 논란 등을 감안했을 때 당장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이상의 좀 정책이 발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그 엔달러 환율 역시 최근 92엔대
후반까지 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단기적으로 그 통화정책 이벤트 등을 앞둔 그 경제 심리 속에 달러 매도 심리는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본다면 원달러 환율은 1110원 선 위에서 좀 더 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외부 변수들은 좀 더 체크할 필요가 있지만 이 상승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신경제연구소 최연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장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한마디씩 정리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 어떻습니까? 네, 우선 4월 코스피 밴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1900 중반에서 약 2100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1900 중반은 2010년 이후 12개월 포워드 펄을 기준으로 해서 약 9.2배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2100 수준은 약 퍼 10배 수준입니다. 201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한 시도를 했었지만 이제 막혔던 구간인데 이 지점을 이제 테스트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1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적 우려감이 아직까지는 좀 팽배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북한 리스크나 아니면 그룹별 그 재무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러한 숨고르기 장세는 좀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지만 최근 우호적으로 이제 변하고 있는 환율 부분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행해지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하반기 쪽으로 가면서는 이제 경제 회복을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이러한 숨고르기 장세를 좀 전략적으로 활용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숨고르기 장세를 좀 더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코스닥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코스피 시장이 2000선 안착을 하기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전히 투신권에 매물 압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글쎄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한 이후에 만약에 상승세를 지속한다라면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 이후에 현대차와 기아차와 함께 어떤 추세 하락을 좀 지속한다고 한다면은 코스피 시장 자체가 1900선 언저리까지도 밀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까지는 코스피 시장의 부진에 따른 대안주의 성격으로서 코스닥 시장이 좀 강하게 좀 올라온 면도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조금 1900선 언저리까지 흔들린다면은 코스닥 시장 역시 현재 지금 추세가 조금씩 훼손되고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넣을 수 있는 투자 힌트는 결국은 매수의 기회는 좀 더 한 박자 늦게 좀 잡아보시는 것이 좀 낫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의 기회는 한 박자 좀 늦게 접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동대문 지점의 이태원 과장 또 코리아 인베스트먼트의 김성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